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커마 2급 기본 함수에 대해서 강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내용은 기본 함수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함수란 어떤 것이냐 좀 알아야겠죠. 자, 함수라는 것은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명령어 체계의 기반을 다지는 계산 방식이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함수를 엑셀에 도입하게 된 계기는 일단 계산이 좀 불편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럼 어떤 부분에서 계산이 좀 더 불편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함수가 도입된 계기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봉쌤이 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봉선생이 됐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봉선생 그랬어요. 네, 이 국어에 학교 좀 여기다가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엑셀에는 함수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는 해서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60을 씁니까? 아니면 60을 찍어야 돼요? 네, 찍어야 하죠. 자, 선생님이 우리 기본기 시간에 한번 다뤄줬죠. 60을 찍지 않고 찍는 이유는 이 셀의 값이 언제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하기 찍고 더하기 찍고 더하기 찍고, 그러면 각 주소의 값들을 샥샥샥샥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이제 합계가 나오는 거죠. 저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눈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더하면 안 되나요? 자, 이런 범위체계는 일반식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귀찮아도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저 봉선생이 계산이 끝난 다음에 속으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랬어요. 왜일까요? 자, 이유는 우리 학교에 학생이 4명밖에 안 돼 정말 당이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학교에 학생이 한 1000명 있다. 그럼 이걸 1000번을 찍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그 함수가 도입되기 전에 계산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러한 인수, 이 값들을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가 작을 때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많아지면 굉장히 큰 불편함,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함이 큰 거죠. 이런 많은 인수를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함수가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그 앞에서 보시면 이런 범위 같은 거 본 적이 있었죠. 자, 이런 걸 연결 범위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 주소고 이게 끝 주소고 이거를 콜론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콜론의 의미는 부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땐 A1셀부터 A10셀까지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연결 범위는 엑셀이 개발되기 전부터도 개념 자체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쓰고 싶은데 아까도 봤지만 일반식에서는 범위 자체를 쓸 수가 없죠. 일반식의 개념이 독립된 값, 연산자, 독립된 값, 연산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생각하시면 1부터 5까지 다 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이런 식으로 했지 1부터 5까지 더하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죠. 기본 원리가 하나의 값 연산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는 이걸 도입하면 많은 인수를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유는 연산자 때문입니다. 각각에 들어가는 연산자. 근데 우리 수학 같은 데 보면 우리 공통된 거 우리 공통될 때 묶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빼내거나 뒤로 빼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개념을 접목시킨 거예요. 연산자 때문에 연산을 연결 범위를 사용할 수 없는데 연산자가 다 똑같지. 똑같으면 묶어내서 빼낼 수만 있다면
얘를 연결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개념이 잡힌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묶어서 앞으로 빼냅니다. 빼내는데, 자, 컴퓨터는 연산, 함축적 의미를 담아 사용할 때 이 기호에다가 함축적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명령어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어떤 함축적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거죠. 수학에서는 함수 그러면 이거잖아요. 시그마, 뭐 루트, 뭐 이런 게 함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컴퓨터에는 이런 기호에다가 함축적 의미를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생각한 건 sum이라는 명령어를 만들어 이 안에 연산자를 담는 거예요. 이 앞에다가 앞으로 묶어냈습니다. sum이라는 명령을 만들어서 각각에 들어가는 연산자를 빼내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뭐가 함수고 어떤 게 인수고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인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로 안에 담아 쓰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가로를 기점으로 가로 밖에 있는 건 함수, 가로 안에 있는 건 인수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수를 쓸 때 또 하나만 쓰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여러 개를 쓰게 되면은 인수들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인수를 구분할 때 쉼표로 인수를 구분하라고 명시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쉼표를 기준으로 각각의 인수값을 구분해서 얘가 값을 취급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 식이 함수식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때요? 함수를 쓰니까 편하신 것 같나요? 불편한 것 같다고요? 네, 그렇죠. 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랬으나 지금 뭐 얘가 오히려 더 길지 않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얘는 할 수 없지만 얘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연산자를 묶어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이런 연결 범위를 쓰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일반식은 연결 범위를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함수는 연결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시작과 끝만 놔두고 콜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얘는 이게 바로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세 개만 더 붙이면 인수 8,000개를 갖고 와서 계산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수를 계산할 때는 함수가 굉장히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함수식으로 바꿔 쓰게 되면은 sum 가로 열고, 자, 여길 찍는 건가요? 드래그인가요? 네, 드래그죠. 범위값일 땐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타이핑을 해주는 거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면 똑같은 합계를 낼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식은 또 일반식만의 또 특징이 있다면 은 그 복합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함수의 단점이라고 하면 공통된 계열의 계산밖에 안 돼요. 오로지 더하기만 할 건지, 오로지 곱하기만 할 건지, 오로지 뭐 이런 식으로 공통된 계산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뭐 함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개발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걸 기반으로 좀 더 나은 계산을 위해서 함수들이 이제 점차 개발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중 가장 선으로 가장 빨리 나왔던 것은 요 정도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엑셀에 7대 기본 함수라고 해서 엑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좀 익히고 있는, 실제 실무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라고 해서 7대 함수가 되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는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가로 안에 있는 인수는 범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할 범위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에버리지. 자, 에버리지라는 함수는 이 구할 범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하죠? 학교 다닐 때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인수의 개수 다시 말하면 과목수 이렇게 했죠. 이 안에도 그런 공식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이 안에 1, 2를 넣게 되면 이 두 개를 다 더해주고 인수가 두 개니까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수를 구하는 평균을 구하는 식을 몰라도 이 값만 집어넣으면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함수와 엑셀과 저기 수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말하는데 수학을 잘하면 좋긴 한데 수학을 좀 못하는 사람도 엑셀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맥스라는 함수는 가로 안에 있는 값들 중 최고의 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민은 최소의 값을 구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카운트는 가로 안에 있는 인수값 중에 숫자가 몇 개인지 세어서 우리에게 결과를 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 가, 2 이렇게 있다면 얘는 2를 주는 거죠. 숫자가 두 개니까요. 카운터 얘는 모든 데이터 얘는 숫자만 세는 반면 얘는 숫자 문자를 가리지 않고 세워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a는 올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얘도 이제 못 세고 얘도 못 세는 게 바로 빈 셀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셀 수가 없어요. 그걸 세워주는 함수가 바로 카운트 블랭크가 되겠습니다. 카운트 블랭크는 이 가로 안의 인수값 중에 오로지 빈 셀만을 세워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합계를 구할 때 쓰면 되고, 얘는 평균 구할 때 쓰면 되고, 얘는 최대값, 얘는 최소값. 근데 얘들은 카운트 시리즈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더 이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카운트 시리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좀 있고요. 테두리를 좀 치겠습니다. 여기를. 셀의 개수가 지금 총 9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카운트, 자, 셀을 전부 정렬을 자, 는 카운트 가로 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잡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자, 카운트는 숫자 셀의 개수를 센다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선생님 말대로 카운트는 숫자 셀의 개수를 세는 게 맞았고요. 카운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로 닫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다시 말하면 빈 셀을 셀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카운트 count blank. 자,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로 닫고 자, 빈 셀의 개수는 하나, 둘. 자,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건 이거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언제 쓰는지 한번 활용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목적인데 공통적인 말은 개수입니다. 개수를 셀 때 쓰는데요. 우리가 개수를 쓰는 경우가 보통 인원수, 물품수, 어떤 건수를 셀 때 이 함수를 이용해서 쓰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뭐 여기 있고 좀 없애겠습니다.
이름, 월, 화, 수, 목, 금, 봉쌤, 출석일, 결석일. 자, 봉쌤이 학원에 뭘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봉쌤의 출석수를 구하는데, 이게 지금 대문자 5입니다. 영어 대문자 5예요. 이날 받고 이날 안 왔어요. 그럼 봉쌤은 며칠 출석했죠? 4일을 출석했죠. 그러면 이제 출석을 관리하시는 분이 4라고 적겠죠. 근데 4라고 적는 반면 어떤 사람은 4를 적지 않고 구합니다. 넣어가지고 카운트. 자, 이거의 개수를 세면 되는데 카운트 못 세죠. 문자니까요. 카운트하러 가야겠죠. 카운트 A, 카운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똑같이 이제 이 구간 안에 동그라미가 4개니까 4를 구해주는 거죠. 4를 썼던 직원과 4를 구했던 직원의 차이는, 4를 썼던 직원은 예를 들어 봉쌤 너 이날 안 왔잖아. 너 이날도 내가 못 봤거든. 이렇게 하면 위에서 변경 사기를 날 때 함수를 이용해 구해놓으면 자동으로 2개 이렇게 구해주는데, 이 썼던 사람은 또 고쳐줘야 되는 어떤 불편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내가 직접 기입을 하게 되면 수동적인 형태가 된다. 그래서 카운트를 쓰게 되면은 좀 자동화로 어떤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며칠 결석했죠? 하나, 둘, 셋. 3일 결석했죠. 자, 하지만 또 쓰는 사람은 맨날 쓰지만 우리 봉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개수를, 빈셀의 개수를 세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이날도 왔고요, 이날도 왔고 이날도 왔어요. 이렇게 하면 자동 출결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우리가 개수를 좀 자동화로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건수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요. 자, 그럼 다음 다시 여기서 야 봉쌤, 네, 우리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이죠. 그쵸? 이제 4라고 쓰겠죠? 맨날 쓰는 사람은 쓰기만 할 줄 알지 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봉쌤은 어떻게 구하죠? 뭐 가지고 카운트, 카운터. 자, 지금 인원수를 셀 때 이걸로 세야 될까요? 이걸로 세야 될까요? 이걸로 세야 될까요? 자, 이걸로 세야 되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왔어요. 다음 저표에서 인원수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때는 함수가 지명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특이점 보면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타가 아니라 카운트죠. 자,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답은요. 자, 이 문제의 답은요. 카운트로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원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지만 실제로 여기 열을 세도 4개요. 여기 열을 세도 4개입니다. 여기 열을 세도 4개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걸로 세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요. 개수는 어떤 열로 구하든 상관이 없다. 명심을 해야 된다. 어떤 개수를 구할 때는 사실 어떤 열로 구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여기를 세지만 지금과 같이 카운트를 쓰라고 했다면 여기나 여기를 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카운트 가로 열고 여기를 셀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잡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를 들어 야 뚜비는 작년에 전학 갔어, 쟤 빼야 돼. 그렇다고 이 뚜비만 지우지 않거든요. 데이터가 삭제될 때는 행체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열로 구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요 앞에다가 인원수만 쓰면 인원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은 인원수. 예, 아까처럼 쓰면 건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봉쌤과 함께, 함수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함수의 어떤 변천사를 보고, 또 함수고의 기본적인 함수를 보고, 그리고 그 기본 함수 중에서도 카운트 시리즈에 대해서 활용 용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는 참조에 대해서, 엑셀의 참조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